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의 이창이라고 합니다. 먼저 문학과타실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 여러분 앞에서 한국의 고고학 내용을 발표하고 알리게 돼서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가야와 오키노시마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키노시마는 4세기부터가 메인인데 제가 의뢰받은 것은 여기 타이틀에도 있지만 전야라고 해서 4세기보다는 조금 앞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그 앞의 시기를 좀 이해를 한다면 오키노시마 제사에 대해서 더욱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변한의 대외 교류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앞에서 송원영 관장님이 발표하신 그 가야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순서는 우선 가야의 전신인 변환에 대해서 변환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변환의 고고 자료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의 한국의 고고학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에는 외래계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환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외래계 유물, 외계 유물을 포함해서 외래계 유물들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상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강연 주제가 오키노시마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네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키노시마는 왜 카미와도르시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삼국시대 이전, 그러니까 가야 전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삼한이 있었습니다. 그 삼한과 관련된 기록은 한국 기록은 없고요. 중국 기록인 삼국지 기록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변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치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외와 접해 있다. 그래서 위치를 대강 짐작할 수 있고 이 위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오른쪽 지도처럼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마한, 변한, 진하는 위치가 저러했다라고 이미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변환에는 일본의 이토코쿠나 나코쿠처럼 그런 12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에는 여기 보시면 산슈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삼종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족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는 한국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야를 대성동 고분군을 기준으로 해서 3세기 후반부터 가야라고 고고학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 삼한은 그리고 변한은 대체로 3세기 후반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 하는 자료의 범위는 기원전
그 낙랑군 설치는 기원전 108년 경부터 3세기 후반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간도 사실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여기에 표시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기억을 해주셔야 하시는 것은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 여기 사천이 있는 곳인데 늑도라는 섬입니다. 앞으로 내용에서 늑도가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키노시마 같은 조그만 섬입니다. 한자로 쓰면 록도라고 쓰는 그 늑도라는 섬입니다. 여기 위치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한 지역의 고고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첫 번째 토기입니다. 토기는 삼각형 점토대 토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종이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종이컵에 그 입에 대 있는 부분에 단면을 잘라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 단면 형태가 점토띠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점토대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이면은 원형 점토대톡이라고 하고 그 종이컵을 조금 물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모습이 단면이 삼각형하고 가깝다고 해서 삼각형 점토대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토기를 만들 때는 손가락으로 눌려서 점토띠를 눌려서 모양을 잡아서 요 단면 부분이 삼각형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그 아가리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와질토기도 있고 무슨 연질토기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당시 이제 무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 무덤 두 가지입니다. 목관묘가 있고 목곽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속기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 변한 이 시기에는 청동기는 야유의 시대랑 좀 다르게 청동기는 점점 쇠퇴를 하고 철기가 보급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래계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이 변환의 고고 자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각형 점토의 토기가 이런 사진의 토기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 딱 보시면 별로 예쁘지가 않고 썩 잘 만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기종이 있는데 그을음이나 탄창물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사나 조리에 사용한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한의 일상 토기는 이런 삼각형 점토대 토기가 되겠습니다. 프로포션과 좋지 않고 기본적으로 노천 가마에서 굽기 때문에 산화되어서 젓갈색을 띠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이런 삼각형 점토대 이중으로 된 구현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양식으로서 삼각형 점토대 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변한 사람들이 밥을 해먹고 저장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와질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상토기와는 달리 굉장히 예쁘고 소성 상태도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가지고 색깔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같은 사람들이 만든 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토기들은 전부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장을 위한 토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새로운 토기가 나오는 것은 역시 당시에 중국에 이제 한 나라가 낭랑을 설치하면서 그런 낭랑 토기의 영향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만드는 방법은 많이 바뀌었지만 기종, 이 형태는 원래 일상토기에 있던 기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목관묘나 목광묘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양이 많아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덤이 되겠습니다. 무덤은 왼쪽에 있는 것이 목관묘고 오른쪽이 목곽묘가 되겠습니다. 목관묘는 뭐 현재의 목관묘랑 비슷한 크기고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 누울 정도의 목관이 있었던 자리, 이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물은 주로 이 묘강이라고 해서 구덩이, 요 구덩이를 조금 더 크게 파고 목관을 놓고 요 사이에 주로 토기들이 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목관이 좁기 때문에 이런 토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관 안에서 출토되는 것들은 몸에 착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출토됩니다. 그런데 그게 AD 2세기 중엽 정도가 되면 이렇게 무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목곽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목관묘랑 다르게 시신도 유물도 전부 목곽이라는 방 안에 다량으로 부장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보면 그 개인의 그 권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덤들에서는 철기가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역시 뭐 이건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처음에는 농공구류가 많이 출토되다가 점점 이제 무기류가 많이 출토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은 방금 그런 무덤들은 최고 권력자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공구나 무기들은 그 밑에 사람들이 쓰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음으로써 무덤에 자기 권력을 양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연질토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점토대 토기가 점점 기술을 발달해서 연질토기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더 비율이 좋고 예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환의 대외 교류입니다. 자, 오늘은 뭐 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중국 얘기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인데 앞서 말씀드린 늑도 유적에서 중국계 토기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뭐 연구자에 따라서 그것이 낭낭 혹은 한나라 계통인가 아니면 저기 뭐 요동반도나 그쪽에 있는 한나라 계통과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계통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지만 야요이 토기랑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 출토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낭낭토기나 중국계 이런 낭낭토기를 포함한 중국계 토기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출토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 그런 낭낭토기의 영향을 받아서 와질토기로 변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와질토기인데 원래 변환해서 사용하던 일상토기의 기종이 기술만 바뀌어서 이렇게 와질토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기종들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중국 거울, 한경과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변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위세품은 중국 거울과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관련된 유물들은 주로 토기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늑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출토가 되었는데 뭐 굉장히 셀 수도 없이 많은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뭐 왼쪽 것이 늑도 유적에서 출토된 야요이 토기고 이것은 뭐 실제 이끼 같은 곳에서 출토되는 야요이 토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토기들이 만약에 교역을 위해서 외인들이 늑도든 뭐 김해든 왔다면 보통 교역을 위해서는 뭐 2박 3일, 3박 4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왔다가 그 교역에서 숙박을 하고 교역지에서 숙박을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기를 많이 갖고 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북부 규슈에서 사용되던 그 기종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일본에서 재사용 토기라고 하는 이런 대상구요노 같은 것들도 출토되고 있는 것은 역시 저는 그러니까 야요이 토기 세트가 전부 늑도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역을 위한 단기 체제라기보다는 장기 체류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이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늑도든 어딘가에 외인들이 이주를 해서 장기간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곳은 한반도 남부에서 세 곳이 거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늑도가 있는 이 사천 지역 그리고 김해 부산이 있는 한 곳 또 울산에도 요즘도 계속 자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거점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근데 그 출토된 야요이 토기가 정말 많은데 대부분이 일본에서 말하는 스구 이식이라고 하는 형식의 야요이 토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야요이 토기의 시기 연대는 야요이 시대 중기 말이라고 해서 기원전 1세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야요이 토기를 보면 여기 온가가와라는 강이 여기 있습니다만 주로 이끼라든지 이토시마 혹은 사가평야 그런 계통의 야요이 토기들이 한반도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기원 후가 되면 갑자기 급감하고 소멸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일본의 동모와 거울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모는 이제 한국에서 외계 동모라고 불리고 있는 것들인데 김해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재경이라고 해서 역시 김해 양동리 고분군을 비롯해서 김해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에는 북부 규슈 계통의 야요이 토기가 한반도 남부 특히 경상도 지역에 많이 출토되고 있었습니다만 기원 후가 되면서 토기들은 출토되지 않고 외계 청동기들이 김해를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본에서 출토되고 있는 삼각형 점토대 토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은 점들이 일본에서 출토된 삼각형 점토대 토기가 분포하는 곳입니다. 뭐 이 토기가 가장 그 동쪽 일본의 동쪽에 있는 도토리현에 있는 저기 아오야 카미지치에서 출토된 삼각형 점토대 토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두 개는 스시마에서 출토된 이 두 번째가 스시마고 이것은 후쿠오카에서 출토된 것이고 이것은 오키노야마 오키노시마잖아. 오키노야마에서 출토된 그 안
안에서 동전이 많이 출토된 그런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의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이런 토기가 한국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화감이 전혀 없는 그런 똑같은 토기입니다. 그래서 분포하는 특징은 산발적인 분포고 거의 다 박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출토된 야요이 토기로 보면 야요이 시대 중기 후반이나 후기 전반에 해당합니다. 오늘 뭐 가야와 오키노시마이기 때문에 이 오키노시마는 어떠한가를 보면 놀랍게도 오키노시마에서도 삼각형 점토대 토기가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 연구자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보고서를 1979년 오키노시마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69년, 70년에 지무쇼마의 유적, 저기에서 2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지무쇼마의 유적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 1972년에 수해 때문에 한 점이 더 채집이 돼서 3점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점이 도면이 되겠고, 이 아래가 당시의 그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3점이 오키노시마에서 출토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메인은 4세기부터겠지만 그 전에도 한반도와 관련된 유물도 있고, 야요이 시대 전기, 중기, 후기 토기들도 다 오키노시마에 있기는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래계 유물들을, 변환 지역의 외래계 유물들을 전부 모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를 전부 넣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도면은 3장인데 양이 너무 무거워서 저기 해상도가 높은 도면은 저기 QR 코드를 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도면인데, 이것을 제가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기원 전후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만 그 점을 찍은 겁니다. 역시 야요이 토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뭐 중국계 유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1세기 이후 3세기까지로 바뀌게 되면 야요이 토기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여기 기매입니다. 기매 너무 많아서 확대한 모습인데, 이렇게 외계 유물들이 기매를 중심으로 출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원전 1세기가 되면서 한나라 계통의 유물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변환 지역은 철기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청동의기류, 청동기는 부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했던 그런 위세품들은 중국 거울, 그리고 칠초 동검, 그리고 대구, 화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철기, 그러니까 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양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입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한 기원 후가 되면서 한나라 계통의 유물은 조금 빈약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 한나라 거울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었고, 또 위세품이
제지화되고 또 독자적으로 변형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철기 제품을 이제 양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덤은 목감묘에서 목각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아마 당시는 아마 동아시아 전체가 한나라 문화권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한나라의 정세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환에서는 조금 한나라 계통 유물이 감소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중부지방, 그러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는 강원도 그쪽에서는 낭낭 토기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남부 주로 북부 큐슈에서 가장 한일 교역의 거점이었던 곳은 늑도는 분명한데요. 늑도의 최전성기는 기원전 1세기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중국과의 교역과의 전성기도 기원전 1세기이기 때문에 둘이 시간대가 중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당시에 낭낭 설치가 다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원 후가 되면 그 자그마한 섬, 대단했던 늑도라는 섬이 교역이 쇠퇴하고 김해가 대두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한일 교역의 거점이었던 3대 거점이 조금 붕괴가 되고, 그와 동시에 김해에서는 양동리나 대성동 같은 그 고분군, 유적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외계 유물의 기종이라든지 분포의 변화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 창출형 교역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에는 일반인들이 사무역 같은 느낌으로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라고 했다면, 기원 후가 되면서 그런 동모라든지 방제경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국과 국, 나라와 나라 간의 윗선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역을 주도하는 그런 교역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쭉 그 중심축이 김해랑 북부 큐슈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여기 오른쪽 도면은 뭐 일본에서 유명한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여기가 동모 제사권이라고 불리고 여기가 동탁 제사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기원 후부터 외계 청동기들이 변환 지역에 출토되기 시작하는데, 동탁은 한 점도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계 청동기의 출자를 생각해 보면 주로 역시 서쪽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변환이 점점 3세기 후반 4세기가 되면서 가야가 되어 가는데, 그 전까지는 역시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뭐 조몽 시대부터 우리는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선사 시대부터 이어져 온 동남 해안 지역과 북부 큐슈 간의 한일 관계의 전통 아래에서 주로 북부 큐슈 지역과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한 시기가 되면서 교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교류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것 같고, 변한 시기가 되어서 교역이라는 말이 일체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로 금속기를 둘러싼 한일 교역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외인들이 이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나라 계통 유물과 외계 유물을 비교해 보면 한나라 사람들 그리고 야요이 사람들은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야요이 사람들은 이주도 한 것 같습니다만 한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국 레벨의 정치체 간의 교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일본도 철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석기 시대나 다름 없었습니다만,
서일본도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역시 시작은 처음은 북부 규슈가 중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점점 일본에서도 동쪽으로도 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 그러니까 변환에 대한 정보가 서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토나이카이가 교통로로 떠오르게 되고 결국 가야 고훈 시대 그리고 긴기 야마토 정권하고는 결국 긴기와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 규슈보다는. 그런데 갑자기 그전에는 북부 규슈를 하고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긴기로 되는 것은 그전에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뭔가 자연스러운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뭐 제가 이 강연 테마가 가야와 오키노시마야였기 때문에 너무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무리해서 오키노시마를 조금 연관 지으려고 조금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좀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역시 조몽 시대부터 쭉 제가 다루는 변한 시기까지의 서로 한반도계 일본 열도계 유물이 출토된 곳에 점을 찍은 것입니다. 잘 안 보이죠? 역시 북부 규슈와 요 경상도 남해안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스시마 이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곳을 공동수역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사시대부터 계속 한반도 사람과 변한 사람들과 규슈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변환에서 야요이 토기가 많이 출토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옹가가와라는 강의 이서 지역 서쪽에 북부 규슈계 동이 많다고 그랬는데 기원전 1세기 말 그리고 기원 전후 정도가 되면 서일본 각지의 야요이 토기가 늑도를 비롯한 변한 지역에서 출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옹가가와의 동쪽을 비롯해서 중부 규슈 그리고 산인 지방, 세토구치 지방 이런 곳의 야요이 토기도 출토가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서쪽으로 확산해서 삼각형 점토대 토기도 시마네 도토리까지 출토되고 세토나이카이에서도 출토가 됩니다. 그 말은 원래는 이런 노란 선처럼 옛날부터 하카타, 이키, 스시마, 기메, 부산 이런 루트가 메인 루트였습니다만 기원전 1세기 말 기원 전후가 되면서 서일본에도 한반도 정보가 조금 필요했고 그것은 역시 철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산인 지방의 연안 루트 그리고 세토나이카이 루트가 개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야요이 시대 후기에 들자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연안 루트와 세토나이카이 루트. 그래서 쭉 가게 되면 결국 긴기가 되게 되는 그런 루트가 점점 개발되게 됩니다. 뭐 직항은 뭐 증거가 없어서 이제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만 해류를 타고 갔을 가능성은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강연에서 잘 사용하는 그런 사진인데 시마네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국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마네 해변에 막걸리나 소주 페트병인데 뭐 한국에서 흘러 들어왔겠죠. 그런데 여기가
경주고 여기 포항이라는 바닷가인데 최근에 여기에서 일본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록차노 페트보르가 되마시다. 그러니까 해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뭐 배를 타고 직접 해류로 갔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산인 지방하고 이런 세토우치 지방의 야요이 토기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늑도를 비롯한 곳에서 출토된 온가가와 북부 큐슈 이외의 지역의 토기들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그곳은 일본의 야요이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비교한 도면이 이게 칸 니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비교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키노시마 때문입니다. 대체로 섬끼리의 거리가 이러한데 섬은 그 해발 고도에 따라서 가시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맑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50에서 60km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리로 전통적인 루트는 기메에서 스시마, 스시마에서 이끼, 이끼에서 하카다 이런 전통적인 루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인 지방의 연안 루트 그리고 시모노세키부터 세토나이카이로 가는 그런 루트가 개발되면서 서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로 가기 위해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당시는 주로 항해 기술이 연안 항로 기술이어서 항로를 따라서 하카타에 와서 이끼, 스시마에 가는데 그것보다는 뭐 문화가타도 포함해서 여기에서 오키노시마를 보면서 가면 바로 더 쉬운 루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키노시마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도 이끼와 스시마가 랜드마크였지만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유란 역시 이 하카다 근처보다는 좀 더 동쪽의 야요이인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오키노시마가 발견되고 랜드마크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왼쪽의 사진이 계속 말씀드렸던 늑도가 되겠습니다. 늑도는 오키노시마보다 가장 긴 거리가 조금 더 짧은 그런 유적인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평지도 조금 있고요. 경사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외래계 유물들이 특히 야요이 토기들이 많이 출토된 것이죠. 이끼는 뭐 18km고 스시마는 70km니까 약간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자 오키노시마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살 곳이 없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점토대 토기가 3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오키노시마는 당시 유명했던 늑도라든지 스시마, 이끼가와 같은 그런 대외 교류가 활발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던 곳과는 많이 다릅니다. 거주지가 적고요. 경작할 곳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늑도처럼 내륙과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중개무역 그리고 기항지로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을이 형성되기 어렵고 장기간 동안 사람이 체제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교역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는 주로 외에서
삼한 변한이나 중국 쪽으로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교역이라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해보면 간단한 것이죠. 결국 필요로 했던 곳이 많은 곳으로 본인들이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외인들이 주로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얘기네요. 온가가와 유역이나 그 이동 지역에서 그 건너갈 때의 랜드마크가 오키노시마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산인 지방의 연안 항로나 세토나이가 새로운 교육 루트로 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랑 긴기가 갑자기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세토나이카이 루트 같은 것이 이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교역이나 기착 기항지로 이용되던 섬에서 해양 제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일반적인 현상인데, 뭐 이런 것들이 기원 전후 이후에 남해안에서 산인 그리고 세토우치 지방으로 갔던 가이손 해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와 계신 다케스에 선생님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오키노시마에서 나오는 삼각형 점토의 토기는 그런, 저는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표착일 수도 있고 산발적인 그런 해촌 주민들의 왕래 속에서 오키노시마에 어쩌다가 들리게 돼서 남아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그런 식으로 금속기를 비롯해서 위세품을 찾기 위해서 한반도로 쭉 갔던 그런 외인들에 의해서 랜드마크 혹은 임시 정박지로 사용되게 됐다. 오키노시마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 지형, 지정학적 위치 등에 따라서 해안 제사장으로서 특화되어 갔다.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결국 뭐 4세기에 이르러서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저는 시대가 앞시대이기 때문에 삼각형 점토의 토기가 3점 오키노시마에서 출토되었는데, 오키노시마에서는 야요이 시대 전기, 중기, 후기 다 출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상 토기가. 네, 문화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오키노시마에. 그런 것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오키노시마에서 형성되었는지도 그 4세기 이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카다 선생님이 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찍 그렇게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